통합사회를 공부하는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182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만 밑줄 긋고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단원에 뭘 배웠냐면 김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의 사례를 통해서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이 오늘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뭐에 따른 분배? 네, 업적에 따른 분배. 김장 많이 담근 만큼 가져가자. 네, 김치 담그기 자격증 있는 친구들 더 많이 주자. 필요한 사람들 많이 주자. 절대적 평등에 따라서 많이 주자. 이런 내용들 배웠었고요. 그 전에는 우리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공동체주의자가 정의의 구분,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분배적 정의를 시민들, 어떤 공동체에 살고 있는 시민들끼리 분배되는 권력, 명예, 재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암기해야 될 내용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는 몫의 분배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 어제 배웠던 지난 시간 배웠던 페이지에 없었는데요. 암기할게요. 짠.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비례에 따르는 것이다. 이 말만 암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 기억 못해도 되고요. 그럼 비례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각자의 가치에 맞게 다르게 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주는 게 비례인데 그때 가치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기여도나 업적 따라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 권력과 명예, 재화가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가치도 같이 암기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의 이러한 분류, 구분 이후에 실질적 기준은 업적에 따른, 능력에 따른, 필요에 따른, 평등에 따른 분배적 정의의 다양한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늘은 다음 페이지 교과서 184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유주의 정의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첫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자,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선이라는 가치를 두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공동체의 선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상, 그리고 자유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는요,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자,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거. 그리고 인간이 존엄한데 누구만 존엄하냐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 두 가지를 키워드로 암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21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태어나자마자 일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유가 차이가 나죠. 양에서. 네. 다른 사람과 서로 간에 이 자유의 양이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밑줄,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에 우선합니다. 사회라는 존재보다는 개인이 우선하고요.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고 어떠한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고 성격을 띠고 있는 모습,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함께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해서 극단적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선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제 자유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네, 있는 거죠. 어디까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자유주의라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방종할 수 있고 뭐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문단으로 내려와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여긴다. 네, 키워드는 물론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자유, 자꾸만 타인 얘기가 나오죠. 타인. 네, 다른 사람과의 이제 자유를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거죠.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회가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입장에 따라서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자세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해야 된다라고 본 입장인 겁니다. 해서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 다시 할게요. 네. 특정한 가치.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성실한 거, 우리나라에서는 근면한 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공동체에서 사회나 국가에서 이제 권하는 선,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명의 사상가를 우리가 지금 이름만 외웠는데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 네. 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롤즈라는 사람 한 명, 노직이라는 사람 한 명. 네, 먼저 롤즈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먼저 보고 선생님이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줄 예정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와 이제 모든 국가, 인종 이런 걸 초월한 개인들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라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다. 네, 여기서 외울 내용은 공정이라는 단어인데요. 과정이 공정하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공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롤즈는 그래서 공정한 과정을 사람들과 함께 합의하였다,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노직은요, 자유지상주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노직을 필기할 때 항상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요. 더 센 노란색으로 찾아가 볼게요. 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 우리 주의 배웠죠? 자유를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냥이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암기할 내용 소유권. 그러니까 다 중요하긴 한데 개인의 소유권을 더 많이 보장해주는 사회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롤즈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노직은 그게 아니라 개인의 가진 권리와 재산을 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에서만 행동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직이 이상국가라고 제시한 국가예요. 최소 국가.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선생님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명의 공통점은 자유주의라는 점과 또 하나. 방금 전에 여기 나왔죠? 네. 절차를 강조한 인물. 절차가 공정하면,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라서 절차적 정의라고 쓸게요. 이 외에도 공통점이 많은데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은 자유주의의 학자이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학자이다. 라는 것 암기하고 우리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5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185페이지로 넘어와서 두 분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롤스와 노직입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것 두 분의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입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셨고요. 언제 돌아가셨냐면 저에겐 최근으로 느껴지지만 2002년에 돌아가셔서 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죠. 정말 전 세계가 다 같이 슬퍼했던 해. 네, 롤스가 돌아가셨을 때는 네, 뭐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도 슬퍼하고 전 세계의 철학과에서 그런 이제 이러한 철학자가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온 세계가 슬퍼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직과 마찬가지로 롤스도 금수저로 태어났거든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똑똑한 이런 이제 삶이었는데 평생을 정의의 문제, 분배의 문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철학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는 첫 번째 이 초록색 만화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유를 키워드로 꼽고 싶어요. 자유에 대해서 두 명의 사상가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실제로는 이제 노직이 롤스보다 한 열 몇 살 정도 젊은데요. 롤스의 사상을 이제 비판하면서 노직의 사상이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죠. 네. 롤즈는 선생님이 이제 핑크색, 파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직을 노란색으로 하고 두 명의 공통점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는 방법은 두 명의 사상가의 각각의 특수한 주장을 외우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입장에 해당되는 공통된 입장을 함께 학습하시면 됩니다. 룰스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첫 번째 제1원칙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우선성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모든 자신의 주장보다 가장 앞선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 다음에 흑인, 백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자유의 양을 모든 사람과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의 양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 안 됩니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가장 우선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선성의 원칙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노직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게요. 두 명의 공통점. 네, 기본적 자유를 중시한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두 명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좀 노직이 생각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상에 있는 지우개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지우개는 내 거죠. 근데 옆에 책상에 있는 지우개는 그 친구 것이죠. 그럼 내가 지우개가 10개가 있다고 해서 내 소유권이 9개는 내 거고 하나는 하나도 없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꼭 줘야만 하나요? 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제 롤스는 네라고 대답하지만 노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서 사회에서 누구를 위해서 뭘 도와주고 이런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에서 나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시키거나 재분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소유권을 중시한 사람입니다. 그럼 롤스는 아까 얘기했죠. 공정한 것 그리고 노직은 소유권을 중시한 사람 이렇게 필기하고 첫 번째 만화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로 내려오시면 바로 이제 하늘색 만화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유에 이어서 표시해 볼게요. 불평등의 문제. 그런데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대전제는 이제 두 명이 합의를 했는데요.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적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회적 쟁점으로 두 명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에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네, 맞죠? 공정한 절차를 고안하면 공정한 과정을 짜면 이제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어떤 이제 직책이나 지위에 오를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돼야 됩니다. 직책이나 직위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에 오를 기회가 균등한 과정이 있었다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 교실에 나는 지우개를 10개 가지고 있지만 옆에 책상의 친구가 지우개가 1개도 없습니다.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친구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가 재분배 정책에 참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물론 1원칙에서 얘기했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방금 전에 1이라고 썼던 거에 이어서 여기 2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B. 네, 롤스의 원칙이 1원칙과 2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방금 전에 배웠던 모두에게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주자라는 주장이었고 두 번째 거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게 뭔가 최대 이익을 주는 재분배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라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단어로 필기를 해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노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동의를 할지 비판을 할지 네, 롤스 선생님 네,
말씀대로 정의로운 사회에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네, 같은 말입니다. 공정한 과정, 공정한 절차를 가졌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네, 반장 선거, 학급 회장 선거를 했는데요. 한 명에게 반장의 지위가 부여되고 나머지 20명은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한 명은 권력자, 한 명은 20명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 돼도 결과가 불평등해도 그것은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죠. 필기할게요. 공정한 것이고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의사가 되거나 전부 다 반장이 되거나 이런 거 원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거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했으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정의롭다,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롤스와 노직의 공통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두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 그래서 능력이나 이제 기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같이 있다면 성공의 기회도 이제 유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학자입니다. 근데 차등의 원칙을 반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우개는 내 것이기 때문이죠. 그 소유한 것은 소유권을 가진 나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노직의 정의의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도 1, 2원칙, 3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같이 매겨보도록 할게요. 노직은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를 받았다면 그 소유물은 자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빨간색으로 비춰볼까요? 네. 빈부격차가 생겨서 이제 결과가 불평등하게 되는 것, 바로 이거 말하는 건데요. 이거 우리 아까 기억나나요? 네, 정의로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자유에 맡기고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도 기부하는 거지, 자신의 선택인 거지. 그리고 자선의 영역인 것이지 국가가 그것을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정책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유물의 취득과 양도에 부정의가 있었다면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바로 노직의 주장인데요.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앞에다가 단서를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문장이 약간 이제 모호해서 다가 국가의 재분배 정책 모두를 이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사회 약자 앞에 놨죠. 약자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반대한다. 이렇게 단서를 좀 달아주시고요. 노직의 주장에서 1원칙, 2원칙, 3원칙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1원칙은요. 그 개인의 소유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정의롭다고 할 때는요. 첫 번째 바로 찾아서 취득 암기 1원칙. 최초로 취득했을 때 정당해야 된다. 두 번째, 양도하는 과정에서 정당해야 된다. 세 번째, 이 1과 2원칙 사이에 부정의, 잘못된 이제 사기, 강도, 강제계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교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3원칙인데요. 교정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국가의 역할이고요. 국가의 역할이 그래서 있는 곳입니다. 국가의 역할. 3원칙에다가 국가의 역할이라고 쓰시고요. 아까 교과서 184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최소 국가가 이상 국가이다라고 말해서 최소 국가라고도 쓰시면 됩니다. 노직은 이러한 교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만이 최소 국가라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지금 이렇게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국가는 비판합니다. 너희들은 너무 포괄적인 국가야. 포괄 국가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어 라고 해서 포괄국가 비판, 롤스의
근데 물론 롤스가 나는 포괄국가가 이상국가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노직 입장에서 롤스를 비판할 때 이제 서로 간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취득하거나 양도받았거나 이때 정당한 소유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제 소유권 1, 2, 3원칙의 내용도 사실은 자세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는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단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같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교과서에 이렇게 필기를 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먼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것 같이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국가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노직은 우리 암기했죠? 최소 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하다. 이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아까 말했던 강도, 강제계약, 사기 이런 것들의 교정의 역할을 국가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었고요. 롤스는 이제 저는 뭐 복지국가가 좋아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가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만 사실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지는 않았고요.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상국가를 제시합니다. 네, 단어만 알면 돼요. 롤스의 이상사회는 복지국가가 아니고요. 그다음 또 뭐 공산사회. 선생님이 깨끗한 곳에 좀 필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다른 이상사회들이 있어서 공산사회 아니고요. 복지국가 아니고요. 롤스는 실제로 이제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나의 이상국가를 설명합니다. 자, 롤스의 주장 먼저 보겠습니다. 국가가 이제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분배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구성원들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아까 기억나시죠? 첫 번째 우리 1원칙이 지금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었어요. 우선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 개인이 평등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 원칙에 A, B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는요. 1원칙과 2원칙 A, B가 전부 다 모두 충족된 사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요. 이제 제도나 정책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노직은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되고요. 그러한 국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개개인의 자선행동, 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국가가 이 영역까지 나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분배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명의 공통점 또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국가의 역할이 있나요, 없나요? 네, 국가의 역할은 있고요. 국가의 역할은 있다라고 쓰고요.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 있어서는 노직은 반대하고 롤스는 찬성하고 해서 마지막 만화까지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해두면 좋겠어요. 다음에 등교에서 우리 만났을 때 학습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페이지 캡처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